드릴 얘기를 우리 자유한국당의 우파 우리 핵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꼭 아시고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몇 가지의 얘기를 여러분들께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얘기를 제가 한번 풀어보려고 역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선시대에 기주에서 돌아가신 비운의 황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세자입니다. 이 사도세자의 아드님이 나중에 임금의 자리에 오는데 그분이 바로 정조 임금입니다. 할아버지 영조의 뒤를 이어서 비운의 기주에서 갇혀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잇고 이 정조가 조선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참으로 좋으신 임금이었다 이렇게 역사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정조는 임금께서는 조선조의 마지막 개혁 군주셨습니다. 조선을 혁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꿈을 갖고 계신 그런 임금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님이 뜻을 쭉 펼치시다가 50이 되는 나이에 연세에 돌아가십니다. 역사에서는 이분을 독살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합니다만 하여튼 아깝게도 이 정조 임금께서 50에 돌아가십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만약에 이분이 할아버지가 한 80 가까이를 장수를 하신 저 임금이셨는데 영조대왕이 이 정조 임금이 한 20년만 더 살아 계셔가지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좀 기틀을 잡으셨더라면 오늘날 수백 년 뒤에 현재 우리 국민들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것을 저는 간혹가다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50이 되는 해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4분의 임금이 등극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들어보신 순종, 헌종, 철종, 고종 이 4분의 임금이 등극을 하시는데 이 4분의 임금님은 다 어린 임금님들이셨습니다. 12살, 14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강화도령으로 알려져 있는 철종 임금은 19살에 강화도에서 농사 짓다가 무지레이 왕족이었는데 당시의 정치 세력들의 소위 권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임금으로 등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4분의 임금이 조선을 통치하는 기간이 100년이 넘는데 이 10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에 우리가 보통 세상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뭡니까? 여러분 지구입니다.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잘 알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동그란 별 속에 전 세계가 전 인류가 모여서 사는데 그때 이 지구에는 이 어린 4분의 임금이 등극하셔서 통치하는 100여 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산업화라고 하는 물결이 밀어닥쳤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인류는 농경문화, 농경산업이었습니다. 누구가 더 많은 토지를 가지는가? 누구가 더 많은 농사를 짓는 노동력을 많이 확보하느냐? 이게 바로 뭐냐면 강대국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농경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영웅들은 다 이와 같은 소위 농경화에 걸맞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자라고. 그래서 너무 땅 잘 뺏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백성과 국민들을 노예로 데리고 와서 농사 경영하기 위해서 생산물을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300년 전에 이 지구에 공장이 생깁니다. 이때까지는 물건을 옮기고 방아를 짓고 하던 모든 에너지가 사람이 돌리거나 아니면 무마, 소나 말이 돌리거나 그랬는데 이제 전기를 발명해내고 그래서 공장에 벨트가 돌아가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산업화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산업화의 물결이 300년 전에 닥친 겁니다. 이 산업화의 물결이 닥칠 때 우리의 역사 속에 나오는 그 어린 임금을 두고 당시의 정치 세력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랫동안 당파라는 게 뭡니까? 내 당, 너머 당, 그리고 우리 가문,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고 우리 계파가 정치적 권력을 잡아야 되고 잘 나가야 되고 영의정, 우의정 다 해야 되고 판서해 먹어야 되고, 이 싸움에 도끼 썩는 줄도 모르고 이런 싸움에 골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일본에는 바로 뭐냐면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명치 유신을 단행을 해서 바로 이 산업화에 대한 물결을 우리보다도 훨씬 일찍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총독을 했던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죠? 이런 사람들이 18, 19살 때 구라파 유럽으로 보내서 산업화의 이 물결을 배워와서 그것을 일본을 강하게 하는데 바로 그냥 젊은 애들 유학을 시켜서 기술을 습득하게 오고 산업혁명에 대한 기조를 배우게 해서 일본을 부강하게 만드는 데 힘을 쏟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우물 안에 든 개구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끼리 찢고 뽑고 하다가 국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버렸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찌 됐습니까? 일본에게 36년 식민지를 당하는 치욕의 역사를 힘이 없으니까 나라를 빼앗긴 겁니다. 만약에 일본에게 우리가 식민지의 소위 그런 굴욕적 역사가 없었다면,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에 남한 북한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분단이 되었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던 일본이 패전 국가가 되니까 그 전쟁에 패한 나라에 당시의 전쟁에 승리했던 미국과 소련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이 땅에 우리의 민족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허리를 반동안에 내고 바로 뭐냐면은 온 게 우리의 분단의 역사입니다. 이 분단의 역사가 없었다면은 6.25 전쟁의 그 비극적 수백만 명이 죽는 이런 전쟁의 역사도 없었겠죠. 그리고 분단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김정은이의 수소탄을 머리에 이고 저런 핵공갈 치고 우리 국민들을 핵인질로 삼고자 하는 이런 것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뭐냐면은 돌이켜보면, 역사 속으로 보면 정치인들이 제대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급급한 현상만을 쳐다보고 자기네들의 이익,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면 마르고 닳도록 정치적 권력을 누리는가, 이 부분만 주된 관심사를 가지고 정치를 이끌어오니까 나라가 급골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에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뭐 어렵다 힘들다 이러고 하는데 경제 부분을 딱 띄어서 보면 여러분 이 나라가 한강의 기적의 역사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 196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북한보다도 더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방글라데시,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모든 나라보다도 우리는 더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패전을 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세웠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때 이 나라 국군이 있어서 한 세대를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그 세대가 누군 줄 아십니까? 저는 올해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만은 제 아버지 어머니 세대였어요. 정치적 리더로 보면은 박정희 리더십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 나라에 우리가 산업화라고 하는 물결이 밀어닥쳤는데 이것을 일찍 받아들이지 못하고 준비를 못해서 이렇게 아픈 역사를 가졌으니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선진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산업화로 빨리 달려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정치 지도자가 박정희고, 그리고 그 우리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소 팔아가지고 자식들을 공부시켰어요. 그 한강의 기적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 그
리더가 지도자가 얘기하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 총화단결해서 산업화의 성공을 이뤄내자.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뛰었어요. 그 결과가 바로 한강의 기적이고 오늘날 많은 역대 정권들이 무역 1조 클럽을 당선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2경제국입니다. 뭐 7대 수출 강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기반을 만든 속단지를 걸은 세대는 정치 세대로는 박정희 세대고 세대의 연결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그분들이 젊으셨을 때 다 이거는 우리는 그 속단지를 파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단지가 언제나 끊임없이 나오는 속단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보다는 후진국으로 못 살았던 중국과 인도가 뒤따라오고요. 선진국가는 선진국가대로 또 다른 산업화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먼저 선도적으로 달려가고 있고, 우리는 겨우 그 세계의 덕을 입어서 세계가 놀랄 만한 이 정도의 소위 업적을 이루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는 해결을 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3만 불로 가고 5만 불로 가는 것을 20년 이상을 아무것도 못하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는 못한 채 정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이것이 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이 나라 정치 세대가, 이 나라의 또 국민들이 우리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5만 불, 7만 불의 선진소득국가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속단지를 걸어야 한다고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만들어 놓은 속단지를 파먹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들렸습니까? 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금 이 세상은 또 산업화라고 하는 물결을 딛고 새로운 물결이 밀어닥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이나 언론에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게 무슨 소리지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AI, 4차 산업혁명, 사물 인터넷,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TV나 이런 데 뉴스를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파고라고 하는 소위 컴퓨터 기반의 정보통신 기반의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는데, 이 인공지능이 전 세계의 바둑을 가장 잘 둔다라고 하는 이세돌, 뭐 중국의 누구하고 바둑을 떴는데 5판을 했는데 한 판 지고 4판을 그 기계가 다 이겼다. 여러분 뉴스 들어보셨죠? 그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반년 전의 얘기입니다.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그런데 여러분, 한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인가 또 하나 또 신문에 또 뉴스가 났습니다. 자, 이 6개월 만에 이 짧은 시간에 이 인공지능이 또 이만큼 확 발전을 했는데, 그거는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인간의 가장 뛰어난 소위 두뇌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5대1로 4대1로 이긴 그 알파고하고 6개월 만에 만든 새로운 이 인공지능을 싸움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바둑을 여기 또 두개 해봤더니만 100대 0으로 6개월 뒤에 나온 이 기계가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끝을 내거든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금 현재 옛날 우리가 농사 지어 먹고 살던 세대가 전기를 얘기하고 하늘에 비행기가 날고 자동차가 달리고 이래서 저 사람들이 뭘 꼼꼼하고 소리를 하느냐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1800년대나 그 정도의 시기에서.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이제는 여러분 산업화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거의 끝이 나고 있는 그런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을 그래서 후기산업사회라고 합니다.
내가 단적인 이거 얘기를 하면 수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단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여러분 요즘에 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원전을 쓰니 안 쓰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 산업화 시대 때 썼던 우리 에너지는 뭡니까? 화석 연료라고 부릅니다. 석유, 가스, 석탄, 이거 가지고 공장 돌리고 전기 켜고 자동차 달리게 하고 불 떼어가지고 난방하고 치사 밥해 먹고 인류는 그렇게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 300년 이상을 이 인간들이 이제 인류들이 파먹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100년 정도가 지나가면 다 없어져 버리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죠? 나올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류가 지구에서 더 이상 에너지를 쓸 자원이 없다 그런다면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점점 고갈되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이 에너지를 화석연료, 석유, 가스, 석탄에 버금가는 그런 에너지를 만약에 만들어낸다면은,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전 세계 인류 기업, 가장 돈 많이 버는 기업이 되겠죠. 그런 기업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뭐가 되겠습니까? 일자리 늘어나고, 그런 기업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뭡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먹고 사는 게 뭡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휴대폰 만들어내고,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만들어내고, 우리 조선소가 배 만들어 팔고 하니까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시대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정치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로서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대한 인식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아까 안상수 의원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세운 것도 우리 우파 여러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을 먹고 살게 하는 산업화를 이룬 주역들도 우리 우파 자유한국당의 전신입니다. 대한민국을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민주화를 이룬 것도 우리 우파 정당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줌도 안 되는 이 좌파 주사파 정권들이 결국, 여기는 우파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대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왜 우리가 그런 빌미, 최순실 국정 사적 농단을 줘가지고 그런 좌파 촛불 세력에 당한 빌미를 줘야 되느냐.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세력들은 이것을 제대로 단도리하고 대통령을 지켰느냐, 혹은 그런 사태를 막아내느냐,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남 탓만 하고 우리끼리 한탄만 할 수 있습니까? 빨리 과거의 아픔은 딛고 일어서고 새롭게 미래로 달려나가야죠.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미래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래로 달려가는데 천명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효식 위원장은 그러한 인식이 철두철미한 정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효식 위원장을 꼭 다음에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만들어 주시죠. 이제 오늘 올라온 김에 여러분 지루하십니까? 그러면 올라온 김에 제가 안보 관련돼가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이 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위중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께서 말씀하십니다만, 저는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 5천년 이래로 우리가 많은 국난을 당했습니다. 임진왜란도 당했고 병자호란도 당했고 다 당해봤습니다. 6.25 전쟁도 겪었고요. 그런데 저는 6.25 전쟁 이래가 아니라 당군 할아버지 이래에 이렇게 국가적 위기를 맞은 적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물론 여기에는 정권을 내준 우파 측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들어있는 이 문재인 정권은 저는 주사파 정권이라고 합니다. 아까 주사파 정권이라는 말을 듣는데, 여러분, 주사파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끌고 가는 정권이다. 이 얘기. 지금 현재 여러분 청와대에 가만히 들어보시오. 비서실장을 비시해서 거기에 주요 수석들 비서관들, 이 나라 국정을 끌고 가고 있던 주요 인사들이 다 옛날 학생, 저도 학생 운동권에 있어서 전두환 50 군사정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통령을 뽑는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달라 이런 외침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그때 민주화의 외침과 이들의 외침은 다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북한식 사회 공산주의의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주사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국정 주요 부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작권을 한수해야 북한이 우리 군을 더 두려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나라가 50년, 60년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강의 귀족 세대들이 경제 개발을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이만큼 끌고 있었던 것은 한미 군사 동맹이 있어서 여기에 미국의 군사력이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의 도발 위험을 막아주기 때문에 잠시 안보의 위험은 앞에 방벽으로 두고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기회도 우리는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걸 걷어내자로 가는 겁니다. 전시작전권을 한수하겠다라고 얘기는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듣기가 좋거든요. 자주국방이다. 우리의 국방을 우리 전쟁할 때 작전권한을 우리가 갖고 와야지. 이런 이해를 못하면 듣기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얘기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볼 것도 없죠. 정확하게 이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작전권을 한국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군사동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군사동맹의 가장 상징적이고 그것을 하는 기구가 뭐냐면 한미연합사라고 합니다. 전시작전권을 한수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의 한미연합사의 체제하에서는 북한이 쳐내러 오면 미국의 아무런 별다른 조치가 없이 5척의 항공모함, 2000여 대의 항공기, 200여 대의 구축함, 60만 명의 미국 군인들의 증파, 이게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가 해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한반도에 만약에 북한이 쳐내려온다. 그때는 미국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미국의 원로라고 하는 전쟁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미국이 자국의 무기나 전략자산이나 병력을 해외에 파병할 때는 반드시 미의회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의 군인을 만약에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나라가 아주 나쁜 세력으로부터 침범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여론도 있지만 또 일부는 야 우리 그 왜 젊은 애들을 거기 가서 죽이느냐 이런 반대 의견 걱정하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회라는 데는 뭡니까? 찬성의 의견과 반대의 의견을 막 토의해보고 조율하고 그래서 나중에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데 대개가 시간이 얼마 걸리냐? 짧게 잡아도 보름 한 달 이상은 걸릴 겁니다. 그렇죠? 만약 우리 한국에 전쟁이 터졌는데 미국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모여갖고 야 북한의 김정은이가 쳐내려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가서 대한민국을 구해주고 도와줘야 된다. 이거 결정하자. 그런데 예를 들자면 한 일주일 열흘 걸렸다고 봅시다. 그럼 그때는 한국 현대전은 6.25 전쟁 때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게임 셋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나 북한의 김정은이는 우리가 손에 쥐고 있지 않는 수소탄이라고 하는 핵폭탄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사일을 막 날립니다. 아직까지 미국에 도달할 수준까지는 안 갔지만 이제 곧 도달한다라고 공갈을 치면서 계속 실험을 하고 날립니다. 일본의 영공 위를 날리는 그 태평양까지 떨어지는 미사일을 계속 실험해서 날립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북한이 미국하고 전쟁하자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북한의 김정은이는 미국하고 전쟁을 하면 북한은 그냥 한순간로 우리 경상도 말하면 떡사발해가 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멸해버립니다. 그런데 왜 저들이 그런 짓을 할까요? 뭐냐 하면 한반도에서 너희들 손을 대라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도 이제 핵탄도 갖고 있고 이제 좀 있으면 미사일 실어갖고 너 나라 한 방 떨어뜨릴 수 있으니 우리도 죽겠지만 너희 나라에 한 방 떨어지면 너희들도 수십 수백만 명이 죽어. 그러니 한반도의 문제는 미국이 철수를 하고 대한민국과 북한이 결정하도록 내버려둬라. 이 얘기를 미국에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네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나라를 또 보니까 도와주려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주한미군도 수만 명을 갖다 놓고 있고 한미동맹을 체결해 가고 있는데 정권이라는 데가 보면은 믿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맨날 자기네들 대사관 앞에 와가지고 미군 철수하라 양키고 반미대회 데모하고 그리고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동맹국의 수장인 트럼프 참수대회라고 해서 목치는 그런 소위 좌파 시민단체들이 그런 것을 백주대낮에 어저씨 하는데도 아무도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라고 그런다면 계속 이런 것들을 횡행하는 나라를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자기의 국익으로 봤을 때 옛날에 월남하고 통일을 될 때 저 호치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통일을 해버리니까 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하롱베이도 가보시고 하지만은 베트남 정권이 반미 정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친미 정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생각한데 뭐 북한식으로 통일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국익에 그렇게 크게 위배되질 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손을 떼는 날에는 이 나라는 바로 뭐냐면 북한식 사회공산주의 통일로 가는 겁니다. 저런 원리를 가는 겁니다.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 손을 떼고 주한미군 철수해버리고 한미동맹 해체해버리면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월남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25만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25만 명.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어디 가면은 참 이게 끔찍스러워서 내가 이 표현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여기 우리 핵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사석에서 중국의 고위 지도자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여보 당신은 저 대한민국을 자꾸 적화 통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당신네들 나라보다 경제도 저렇게 잘 살고 그리고 당신네들하고 생각이 다른 저런 국민들이 사는 나라를 당신 어째 적화 통일을 해가 그리고 저 나라를 어떻게 통제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물으니까 김일성이가 웃으면서 했다는 말이 소름 끼치는 얘기 아닙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천혜로 가면 천혜로 가는 전쟁 벌어지는 동안에 한 1000만 명은 해외로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딱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한 1000만 명 총살시키고 그리고 남은 대한민국에 3000만 명 하고 그리고 북한에 2000만 가지고 우리가 통치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김일성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주요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개인 요즘의 관심사는 이 나라 안보가 떠내려가서 자유대한민국이 이 한반도에서 사라져버리면 이거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어떤 고난도 이겨냈던 게 우리의 민족이고 우리의 국민입니다. 보릿고개가 그렇게 극성을 부리면서 굶어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의 민족성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바깥으로 내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폭탄이 쏟아지고 귀뒤로 총알이 날라와도 등 뒤에 업은 아기를 한 명도 내려놓지 않는 오성을 갖고 있는 민족이 우리 한국 국민의 민족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단결을 해야 됩니다. 이 시기의 엄중함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위기의 상황을 이웃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좌파 정부가 하고 있는 이 망국적, 오늘 여기 우리 강효식 위원장께서 이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나라 망할 정책들 아닙니까? 이게 제정신을 갖고 있는 정부가 이게 할 일들입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이 실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유한국당을 대통합을 통해서 수권 정당으로 다시 만들고, 그리고 좌파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다시 탈환해 와서 오늘 제가 얘기했던 이 세 번째의 거대한 물결이 밀어닥치는데,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했던 것 모양으로 바로 우리가 그 자유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아들, 딸, 그 아들, 딸의 아들, 딸, 증손자, 손녀들까지도, 그래, 그때 우리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인간답게 평화롭게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부강하고 행복하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그런 국민이 되었다. 그분들에게 참으로 고맙다. 이렇게 박수받는 세대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모두 노력합시다. 오늘 제 강의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 강효식 위원장과 함께 자유한국당과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